7번 조연. 주인공인 고객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나의 친구들을 소소한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아가죠. 비틀즈가 이야기했답니다. 그 유명한 비틀즈가 나의 친구들의 소소한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아가죠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네요. 자, 주인공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조연은 모든 사람은 잊지 못할 조연 캐릭터들이 가득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영웅이 성장하고 고난을 헤쳐가는 데 필요한 조연이 바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웅에게 조언을 하거나 용기를 붙들어주거나 역경을 짓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역할이 바로 이런 조연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 조연 캐릭터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반지의 제왕이 사실 이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반지의 제왕을 3년 동안 이제 계속 기다렸다가 매년 12월 달에 계속 이어서 볼 때 나오는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뭐 이런 전령관, 그다음 수호자, 멘토, 동료, 장난꾸러기, 뭐 모습을 바꾸는 존재, 그림자, 악당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북모아라고 디지털 인쇄회사에 있을 때 아이들의 저기 동화책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그 동화책을 강의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런 학원들에 가니까 학원들이 단지 미술을 가르쳐 주니까 그림만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수익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부분 미술회사에서 그림책을 그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책을 가르치는 게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스토리를 쓰게 해요. 근데 스토리를 쓰는 거에 대한 이 북을 제시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스토리를 만들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스토리가 처음에 스토리가 시작되는 단계, 또 스토리가 고난을 당하는 단계, 뒤에 영웅이 성공하는 단계까지 이런 한 4단계의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마다 캐릭터를 4가지 정도 캐릭터를 정하는 거예요. 영웅과 조력자와 친구와 악당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그 단계 4단계에 걸쳐서 스토리를 직접 아이들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그렇게 썼는데 제법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어린 아이들이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거를 거기에 맞춘 시대에 맞춰서 스토리를 써내고 그걸 갖고 동화책을 만들었는데 동화책이 제법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확실히 우리 세대들하고 이 어린 그거 초등학교 1, 2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조차도 그런 나만의 책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캐릭터를 제시를 해주고 그런 캐릭터를 나름대로 그 이야기 속에 녹여놓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연, 주인공은 고객을 어떻게 돌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토리를 읽어보고 말하는 이유, 줄거리, 이야기 구조에 매료되어서가 아니라 결국 뭐냐? 스토리 속의 주인공과 캐릭터에 몰입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대부분 뭐냐, 뭐 대단한 제품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이야기보다 이런 어떤 좁은 사고보다는 전체적인 내러티브에서 작은 변화만 주어도 고객이 인식이나 참여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성능, 기능, 뭐 이런 혁신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서 스토리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충분히 어떤 이런 인식이나 참여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의 목표가 세상을 구하기나 보물찾기 같은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바라는 것을 손을 넣게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기업은 자신의 스토리만 골몰한 나머지 자기 제품이 진짜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영웅은 누구다? 여기에서 스토리에서 영웅은 바로 고객이 영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업은 그 고객의 영웅이 성공하도록 어떻게 조연을 역할을 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데 대부분 내 제품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고객을 조연으로 만들어내는 형태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그런 목표가 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든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고객이 돈을 벌고 싶고 더 예뻐지거나 잘생기시고 싶은 이런 또는 더 안전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라는 고객이 영웅으로 캐스팅하는 것은 비즈니스 올바른 위치를 두고 고객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보폭을 맞추려면 나란히 걸어야 된다. 고객의 도움을 받고 최고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에 통달해야 된다. 좋은 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방법만 몰두하지 않는다. 좋은 기업은 고객의 동료이자 친구가 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확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도울 캐릭터를 어떻게 소환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내 어릴 때의 그런 것들 계기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훈련하는 예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책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객이 공감하고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인간적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적용하는 요소를 똑같이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거를 장난감이든 컴퓨터든 뭐 자동차든 동물이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픽사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동물 다 어떤 그 대상들이 다 자동차 다 모든 대상들을 결국은 이런 캐릭터를 소환해내는데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죠. 스티브 잡스가 좋은 예다. 그는 컴퓨터를 개성 있는 캐릭터로 변모시켰다. 매우 친근하고 인간적이다. 맥킨토시의 외형은 사람 얼굴과 비슷하게 디자인되었다. 잡스는 무생물인 물체의 개성과 인격을 부여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컴퓨터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꿨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책에도 봤지만 애플을 쓴다라는 것. 맥북을 쓴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기능을 쓰는 것보다는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남들과 다른 창의성, 남다른 어떤 그런 가치를 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스티브 잡스가 가장 혁명적으로 바꿔낸 하나의 어떤 리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를 연구할 때 그 캐릭터가 어떤 존재인지 분석해야 안 된다. 모든 면 구석구석을 살펴야 된다. 좀 더 디테일하고 진성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되는 몇 가지 질문이다 해서 이제 여기 질문들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주인공 캐릭터에서 열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려움에 대한 거, 긍정적 특징에 대한 거, 외적 특징, 결점, 그다음에 어두운 면, 존중받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책에 나왔으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심하자. 소비자, 고객, 잠재고객 누구나 현재 진행형 영웅이다. 당신들은 그들의 길에 놓인 걸림돌을 파악하고 나란히 함께 걸으며 그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훌륭한 스토리로 들려주어야 한다. 그들은 대단한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고객이 영웅이고 그들이 스토리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가 영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8장.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픽사의 어떤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재미없는 사람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 데이비드 오길비가 만든 이 광고, 미국 광고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이야기 딱 들으면서 나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틀렸구나. 회사 너무 진중하고 너무 진지해서 이 좋은 제품을 만들 자질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픽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에 첫 번째는 카라치다. 그래서 카라치를 찾아봤더니 미국에 있는 대학교더라고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유명한 대학인가 봐요. 그래서 이 카라치 문화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가져온 혁신적 문화와 결합했다. 이제 결국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가져온 혁신적 문화가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 요소는 라이트 앤 매직. 조지 루카스가 감독이 힘을 기울여서 만든 스튜디오가 이 라이트 앤 매직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존재하는 기술과 영화에 대한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픽사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자유로운 창의성과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치라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저마다 개인 공간을 제공하고 창의력과 공동체 문화를 독려를 하나 봐요. 그래서 칼치의 이런 창의적 문화를 그대로 픽사를 가져와서 작업 공간을 펼쳐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시대 위대한 지성인들은 예술가들은 실패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발먹듯이 실패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하기까지 수백 번의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정한 발전을 이루고 싶다면 끊임없는 시험하고 또 시험해야 되고 그리고 실패를 해야만이 성공에 대한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타인의 관점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이 자신의 원래 계획과 정반대되더라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인내심과 신념이 필요하다. 실패할지 모르는 아이디어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위대한 아이디어가 된다는 말. 이 두 가지가 참 깊이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팀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고 상호 존중하고 시기가 적절해야 되고 간결하고 또 한계를 두고 방향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내용도 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많은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기업의 역량을 오히려 안전에 맞춰가지고 결국 쏟아붓는다는 거죠. 결국 회사의 평범한 아이디어는 사실 잘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이건 사실 현실적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안전함을 위해서 그 리스크를 어,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평범한 몸을 결국 선택하고 평범한 경우는 시장에서 아무런 영향력과 감동과 그죠? 그걸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은 기업들이 택하는 방식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일인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도 전에 그것을 만들어요. 스티브 잡스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물 밖으로 벗어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혁신은 격려하는 문화가 기업의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9장 영감, 스토리텔러를 위한 창조적 글씨.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매일 글 쓰자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글을 읽자라는 부분, 글쓰기 시간을 확보하자는 부분, 그다음에 뭐 내가 글 쓰는 방식이 꼼꼼한 계획따르는가 아니면 달리는 경주만가 해서 거기 따라서 글 쓰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몰입하고 빠져나오자, 그다음에 감정의 순간을 만들자, 어휘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장은 뭐 읽어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계시던 거하고 다른 거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50분 내에 걸쳐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